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32번째 시간이에요. 교재 1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문제와 대책. 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자원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이런 것들 했었었고요. 뭐 석유 자원, 뭐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 했었고 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과 관련해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원 문제. 부존 자원은 적은데 비해 자원의 소비량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매장된 자원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 자원이 양적으로 적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자원의 소비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이에요. 2017년도 기준으로 석탄 같은 경우에 어떤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한 6위 정도 돼요. 전 세계 6위. 뭐 작은 국가가 6위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17년 석유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8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2017년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2015년에 천연가스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19위야. 다른 자원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소비량이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현재는 적어도 한 16위쯤 현재는 한 16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19위, 18위, 17위, 16위 이런 나라 국가와 거의 뭐 그 차이가 소비량 차이가 적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화석 에너지 같은 것도 이런 것들 소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철강, 음,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석탄이 필요해 녹이려면 또 석유화학공업, 석유가 필요하겠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 국가 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철강 생산국이고 철강 제품 어떤 생산국이야. 이 수출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4위에서 5위, 3, 4, 5위 이 정도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대부분 화석 에너지를 수입하고 화석 에너지 대부분 수입해요, 그렇죠? 석탄 조금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 아주 적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자원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원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커지겠죠, 그죠? 최근 자원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 있었어요? 오페크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석유 수출국 기구. 이것들을 우리가 OPEC, 오펙이라고서 불렀지, 그지? 뭐 이런 거라든지 중국과 인도가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중국 같은 게 인구가 14억 한 5천만 명 가까이 돼가고 인도는 한 14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둘 다 거의 14억 정도야. 인구가 많은데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자원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중국과 인도가 써야 할 자원이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자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자원 외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소비로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 뭐야? 특히 석유와 석탄 이런 것들 뭐예요? 환경 오염 물질들, 지구 온난화 물질이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뭐 황산과 관련된 것들, 질산과 관련된 것들, 이 산성비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연소 과정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것만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 공업이라든지 또는 시멘트 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공업 발전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자원 문제와 대책, 자원의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적게 에너지를 쓰고서 큰 효율을 내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겠죠. 그죠? 효율성 준대. 자원 절약해야 된다. 재활용 많이 해야 되고, 첨단 산업과 같은 에너지 절약형. 첨단 산업은 에너지를 적게 쓰거든요. 첨단 산업. 그냥 자동차를 만든다. 또는 선박을 만든다. 철강을 만든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다. 이런 건 에너지를 많이 써.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중화학공업에서 어떤 변화? 우리나라가 지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좀 매우 높은 편이에요. 물론 첨단 산업도 반도체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화해야만 에너지를 더 적게 쓰겠지, 그지? 뭐 반도체, IT 산업 또는 뭐 우주 항공 산업 뭐 등등 이런 어떤 바이오 산업, 나노 산업 이런 것들로 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해외 자원 개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로 아시아 내에서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든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가고 기술 수준이 낮고 그들 나라의 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이런 공동 개발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개발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샌드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흙 속에 막 있는 오일들 또는 쉐일 오일, 막 점토 속에 있는 오일들 막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유럽, 라틴 아메리카까지 크게 발을 뻗쳐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자원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화석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서 수입하고 있냐? 주로 중동 국가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냐면 바로 오페크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야. 그러면은 이 오페크가 자원민족주의에 의해서 어떤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든지 하면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원을 수입국을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신에너지가 3개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몇 개가 있냐면은 8개가 있어요. 총 11개거든요. 좀 뒤에서 이따 볼게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더 적게 시키고 순환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또는 재활용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화석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대표적인 이 재생 에너지가 이거야. 조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은 굉장히 좀 활기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력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가 1개뿐이야. 딱 1개. 근데 강화도에서도 조력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고요. 충남에 가로림만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역. 여기서 여기 지역 또 새만금 이런 데서 조력발전소를 계획하거나 현재 만들고 있어. 조력발전소도 좀 많아질 거야. 이런 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잖아, 그지? 전 시간에 한번 조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다 얘기했어요. 이런 개발을 많이 해야만 아무래도 이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먼저 여기 먼저 볼까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의존도 변화했는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어때요? 1990년대 여기에 지금 TOE라는 단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모든 화석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뭘로 환산한 거냐면 석유로 환산한 거야. 석유로 환산한 열량을 석유로 환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1990년대에는 지금 뭐 이게 단위가 뭐야 지금 1인당 한 2TOE 조금 이상이었었는데 지금 2017년을 보니까 6 거의 3배 가까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고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의존도도 보니까는 선생님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증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좀 잘 보세요.
수입 의존도가 보니까 이게 100%거든요. 이렇게 100%. 1990년에도 우리나라 에너지는 거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거의 뭐 100%, 98%, 9%까지 갔다가 요즘에는 한 97%. 그러니까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오해하시면 안 돼. 이 그래프를 보고서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했는데 수입 의존도는 크게 변화가 없네?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100% 가까이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내려갈게요. 신재생 에너지 정의 봤더니 기존 화석 에너지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신에너지와 이 신에너지의 종류가 크게 그 종류 좀 이따 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 물, 지열, 뭐 강수 같은 경우 수력 발전에 이용되겠죠. 생물 유기체 이건 바이오 에너지겠지, 그지? 햇빛을 가지고서 뭐 만들까요? 태양광이나 태양열. 물을 가지고 좀 어떤 것들을 할까요? 물을 가지고서 수력 발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바닷물 가지고 조력 발전 또는 파력 발전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열 갖고서 우리 포항 지역에 가면은 울산, 포항 이런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우리나라의 양산 단층대가 지나가거든요. 그 단층대에 땅 속에 지각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소가 있어요. 지열 발전소가. 그래서 이 지열 발전소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어떤 나라냐면은 판과 판이 부딪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 가령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뭐 미국도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열 발전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지열 발전소가 있다. 강수는 아까 수력 발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요거하고는 연관성이 있네요. 생물의 유기체와 관련된 것은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유기체? 미국이나 미국이나 브라질에 가면은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옥수수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소 같은 것들 이 가축의 사료로 쓰려고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이오 연료 여기에서 알코올을 뽑아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이 적지만은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옥수수나 콩이나 고구마나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뽑아낸 어떤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 이런 것들도 에너지 살 수 있어요. 각종 어떤 예를 들어서 가축의 배설물이다. 이거 땅속에다가 매립해요. 매립하게 되면은 매립을 시켜서 이것들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요. 이 가스를 가지고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걸 메탄가스라고 하거든. 뭐 이런 것들 식물 또는 동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고갈 위험성이 낮고 친환경적이다. 뭐에 비해서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화석 에너지보다 경제적 효율성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쓰이진 않는 거야. 하지만은 기술 수준이 좋아지고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중요성은 커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돌아올게. 그러면은 신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소에너지. 아직 비중 요즘에 수소차 이런 것들 등장하고 있잖아. 근데 이 전체에서도 비중이 가장 좀 적은 편이야. 연료전지. 이 휴대폰 배터리 연료전지예요.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시키는 그 충전지가 있거든요. 이 연료전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포함시키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써볼까요? 석탄, 액화, 가스라고 있어요. 요 세 개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요 세 개가 뭐냐면은 신에너지야. 신에너지. 세 개. 그러니까 석탄을
엄청나게 고온을 가해서 여기에서 가스를 채취해서 이 가스를 가지고서 연료로 사용하는, 이 가스를 가지고서 화력 발전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다. 대표적인,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풍력, 바람의 에너지, 수력, 또 지열, 아까 얘기했지, 그지? 우리나라에 포항, 울산 지역이 있다고. 그다음 조력. 그래서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따가 한번 더 써볼까요? 이거 외에 폐기물 에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식물 바이오 에너지. 이 폐기물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등인 게 얘고, 얘가 2등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주 깨끗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령 석유로 생산된 석유 제품을 가지고서 또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폐 오일 있잖아요. 뭐 엔진 오일이나 막 이런 오일들, 이런 폐기물 에너지, 또는 타이어도 석유로 만들거든요. 타이어 이런 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연료나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폐기물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 또는 이것도 폐기물 에너지야. 우리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수거하거든요. 플라스틱 수거하고. 근데 비닐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폐기물 에너지야. 비닐은 다 어디로 싣고 가냐면 단양의 시멘트 공장으로 많이 가요. 거기 가서 뭐냐면은 열 에너지로 다시 쓰여. 얘를 연료로 쓰는 거지. 여기 비닐을 태워가지고 석회석을 굽거든요. 구워, 불을 가해서 그때 연료로 쓰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겠지, 그지? 아까 또 이게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특히 식물을 많이 이용해요. 식물의 에너지, 식물을 발효시켜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이나 이런 성분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태양광, 풍력, 조력, 그리고 수력을 한 번 더 이렇게 놓고서 이 네 개를 제시하고서 시험 문제 풀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양광은 일조량이 풍부해야 돼. 일조량. 그럼 일조량이 풍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조량이 풍부하려면 일조량이라는 것은 1제곱센티미터 안에 1분 동안에 들어온 열량을 일조량이라 그래요. 일조량. 1제곱센티 안에 1분 동안에 들어온 열량. 그러면은 그 열량이 큰 곳이 어딜까요? 고위도일까, 저위도일까? 저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저위도로 갈수록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적도 지역으로 가서 더운 이유가 뭐예요? 적도는 태양과 적도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태양빛이 도달한다라고 했잖아. 양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제곱센티미터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지, 그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요만큼이 1cm야. 여기에 들어온 에너지가 온전히 들어오는데 여기가 요만큼이 1cm야, 요만큼이. 근데 요만큼이 1cm야. 요 길이가. 그런데 요 길이는 1cm가 아니라는 거죠, 요 길이는. 요 길이에 이렇게 뭐랄까 분산돼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 저기 분산돼서 따라서 에너지가 적지. 저희도로 갈수록 일조량이 풍부하다. 또 저희도로 가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되고 적게 와야 될까요? 비가 적게 와야겠지, 그지? 강수가 적어야 돼요. 왜? 맑은 날이 많아야만 하늘에 수증기가 많고 구름이 많고 비가 온다는 얘기는 태양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반사되거나 산란되거나 가려지게 되니까는, 그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A 지역일까요? B 지역일까요? B 지역이 더 많이 만족한다는 거지. 왜? 비가 더 저위도 지역이니까. 그리고 강수가 적은 지역들.
강수가 적은 지역들은 선생님 그럼 영남 여기 내륙분지 여기 영남 내륙분지는 비가 적게 오니까 좀 남쪽이기도 하고 태양광에 유리하겠네요. 유리해요. 하지만 경상북도는 3등이야. 3등. 3등. 1등이 어디냐면은 전라남도야. 여기가 1등, 전라북도가 2등이야. 왜 전라남도가 여기 지금 별로 표시된 거 이것들이 다 뭐예요?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별로 표시된 것들. 왜 여기가 1등이냐면은 여기 지역은 섬 지역이야. 섬 지역이고 평야가 발달했거든. 여기 나주 평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비가 비 뿌리려면은 들어 올려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여기가 바다야 지금 이렇게 바다인데 그리고 여기 뭐 중간중간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고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이 들어 올려줘야 되잖아, 그지? 여기 높은 산이 있어서 여기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서 산을 올라가다가 온도가 낮아서 비를 뿌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저기 어떠냐면은 고도가 낮다라는 거지. 그 비교적 수업 시간에 광수가 매우 적다라고 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여기 다음으로 경상 내륙 분지 다음으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이런 전라남도의 해안가와 섬들 여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요. 여기 신안하면은 소금이 유명하잖아. 근데 소금이 큰 돈이 안 되다 보니까는 염전을 뭘로 바꿔? 염전을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는 지역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전남이 1등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전북이 2등이에요. 전북도 어때요? 위도가 낮잖아, 그지? 위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평야가 있어. 호남 평야가 있어. 호남 평야. 그러다 보니까는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태양광은 우리는 여름에 햇살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름에 가장 높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봄에 가장 높아요. 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많이 태양광을 생산하는 계절은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가장 적어요. 봄에는 어때요? 날씨 건조하잖아. 날씨가 맑은 날이 많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태양의 고도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5월달이 태양광 발전에 가장 좋은 계절이야. 계절.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 한평, 무안, 신안, 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진도이고 뭐 여기 한평이 여기 있어요. 한평도. 그리고 무안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무안. 그리고 신안. 다 여기 전남이야. 전남.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전남이 1등이다. 전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전북. 이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경북. 경남보다 경북이 많아요. 왜 경북은 강수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경남일 것 같은데 충남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경남. 다 어디다? 대체적으로 남쪽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구나 라고서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저기 태양광이 있는 곳은 여기 지금 보니까 영월이라고 있지, 그지? 영월 있죠, 영월. 동양 최대래요. 지금도 최대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2, 3년까지만 해도 영월이 뭐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곳이다라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월에 있는 태양광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있고 제천 있고 영월 있고 제천이거든요. 여기 영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역이에요. 보면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큰 거야. 엄청나게 큰 거야. 여기 지금 집들하고 여기 마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조그만한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굉장히 큰 면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있다 보니까는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에 한번 신안 지역에 한번 태양광이 어떻게 분포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든 가면은 여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든 가면은 여기 보니까 과거에 염전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여기 염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다 태양광이야. 태양광. 이렇게 태양광과 겸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다 태양광이 있고 있지. 태양광이 어느 섬을 가든 태양광이 다 있어요. 여기 태양광 많죠, 그죠? 태양광 타입. 그다음 풍력.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지 지역이다.
아무래도 이 풍력발전소에 있는 그 프로펠러 같이 생긴 것들을 빨리빨리 회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해안 지역은 해안 지역과 산지 지역. 해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마찰이 바다는 수평선 평평하잖아요, 그죠? 마찰이 적어. 마찰이 적어서 어, 바람이 강하고 일정한 방향에서 이렇게 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산지 지역 중에서는 산지 지역에서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겠지, 그지?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요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바람이 힘차게, 여기는 바람이 별로 약할 거 아니야. 왜? 산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산이 막고 있지, 그지? 그래서 산지 중에서는 이런 지역을 능선이라고 하거든요. 능선 이런 지역이 많다. 그래서 제주, 대관령, 영덕, 새만금 이런 지역이 많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순서를 한번 옆에다가 한번 적도록 할게요. 그러면 풍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강원도예요. 강원도 태백산지에 많습니다. 대관령, 태백 이런 횡성 이런 지역에.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제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경상북도에 많아요. 경상북도 영덕이나 막 이런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그리고 뭐 경남 이런 지역인데 1, 2, 3위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강원도, 제주, 경북 이런 지역이 많다. 강원도에 여기 지금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릉, 이 대관령이거든요. 대관령에서 강릉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지역을 가보면 풍력발전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풍력발전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 능선을 따라서. 여기가 제일 높은 고도야. 능선이야, 능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고 갑자기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따라서 쭉 따라가가지고서 쭉 있어요. 뭐 여기도 가보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백 지역에도 좀 많이 있어. 태백의 매봉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횡성에도 있는데 태백을 한번 가볼까요? 태백 여기저기 태백이야. 여기저기 이렇게 태백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역이 이제 매봉산이라는 곳인데 고위평평면 중에 하나야. 여기 지역도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그림자 보이죠? 그림자가 더 잘 보이네, 그지? 하얀 거 이런 것들 그림자 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 여기 하얀 것들 이런 것들 이것들이 풍력 발전이다. 강원도에서 발전량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해안가에 있어요. 음, 여기 먼저 볼게요. 바다에 이렇게 꽂혀 있죠, 그죠? 바다에. 여기에다 이렇게 제주도에는 주로 북쪽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람 제일 센 거는 북서계절풍이거든요. 이렇게 북서계절풍. 선생님, 여름이 바람이 더 센 것 같은데요? 태풍은 당연히 더 세죠, 바람이. 세지만은 태풍이 불지 않을 때는 여름에는 바람 안 좋고 습도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우리 기압 차이가 서고 동저 일대 겨울철에 기압 기압 차이가 굉장히 커서 바람이 세다라고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지역들도 있고 뭐 다른 지역들도 가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딴게 보면. 제주도의 다른 지역, 요쪽 지역들도 한번 가볼게요. 이쪽 지역에도 좀 찾아보니까는 좀 있네요, 그죠? 여기 풍력 발전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뭐 여기도 있고 풍력 발전들. 제주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상북도에 영덕에 가면은 좀 더 있거든요. 영덕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영덕이에요. 영덕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바닷바람을 받으려고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이런 풍력 발전기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 그지? 굉장히 여기 많이 모여 있네, 한꺼번에, 그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아요. 하얀색이 다 풍력 발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어,
그래서 뭐 제주, 대관령 다 갔고요. 영덕, 새만금도 있어요. 근데 새만금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새만금 여기거든요. 새만금 지역. 여기 이제 조력발전소도 지어지게 될 텐데 여기 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될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현재는 많지는 않아. 근데 그런데 이렇게 있죠, 그죠? 바다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있고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계속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새만금에도 이렇게 좀 풍력발전소가 있다라고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증가할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 다음에 조력, 조수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차죠. 조차,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있는 곳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당겨보면 조력발전이 요거로 표시되어 있잖아.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안산은 어디에 있냐?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여기 시화호.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원이 2011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산이 안산. 안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장이죠. 파란색 지붕들. 여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시화호를 만들었었거든요. 시화호. 그리고 여기는 물은 이 물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이 공장지대에서 흘러오는 물에 의해서 이제는 오염이 된 거지. 그러면서 결국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도 많았지만 여기를 텄거든요. 바닷물이 드나들게 만든 곳이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물살이 좀 보이죠, 그죠? 물살이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밑에 물속에 만들어져 있는 게 조력발전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조력발전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여기 여기를 막았다가 여기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 수위가 낮고 여기 높아져. 그러면은 여기는 이만큼 높아. 근데 여기는 수위가 낮아. 그러면은 이때 여기 터빈을 열어요. 터빈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올 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시어우의 방식은. 근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 만들어질 방식들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갈 때도 만들면 돼. 나갈 때 여기 막아놨다가 여기가 썰물 때 물이 쭉 빠지면 여기 수위가 높으면 여기 수위가 높고 여기가 수위가 낮을 때 위쪽으로 물 뺄 때 또 여기 있는 터빈을 또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건설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 시화호 발전소, 이 발전소가 유일하다. 물이 들어올 때, 밀물 때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로 이것도 한번 봐볼까? 이거 뭐냐면은 전기가 이동하는 이게 송전선이에요. 송전선. 이 선이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 공장으로 가는 거야. 이거 쭉 해서 공장 가는데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이 선이 보이죠? 그 전기를 만드는 곳은 뭐야? 발전소일 거 아니야. 여기서 온 건 아니야. 여기서 온 것도 일부가 일리 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일리 가고 있네,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오는 것 같으냐면 여기에 지금 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어디 결국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선이 여기에서 여기 또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쭉 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송전탑이거든요, 송전탑.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보니까 화력발전소. 경기도의 영종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석탄에 석탄.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수증기를 하얀색은 수증기야. 수증기를 내뿜고 있네요. 물론 여기 오염물질도 섞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금 안산에 있는 공장 전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만금에 있는 여기 시아오에 있는 조력발전소, 이 조력발전소도 약 인구 50만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앞으로 또 어디다가 만들 계획이냐? 보니까는 강화도에다가도 이게 어디에다 만들 계획이야.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여기 요 가로림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만들 계획이에요. 밀물과 썰물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새만금 이 조력발전소에도 새만금 이렇게 간척 사업하는 지역에도 이따가 조력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볼까요? 조력발전,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 차이로 전력을 변환하는 방식이다. 낙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족발전과 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분포 지역을 한번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찍어 보니까 우선 풍력발전소 보니까 어디에요?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는 횡성이에요. 횡성, 태백, 영양, 영덕, 그 경상북도에 여기는 경상북도, 여기는 강원도. 쭉 가서 제주도에 맞네, 그죠? 제주도, 제주도. 그리고 이 전남의 해안가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지역들. 근데 1등, 2등, 3등 정도까지 기억해둬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다음에 태양광은 어디에 많다? 여기저기만 집중되어 있다. 여기 선생님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가 2등이다 라고 해서 좀 기억해 주세요. 2등, 2등. 아, 미안해. 여기가 2등, 2등. 여기가 3등. 전북이 2등, 경북이 3등. 여기가 4등, 여기가 5등.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전남, 전북, 경북, 충남, 경남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된다. 조력발전은 딱 하나, 경기도에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탐구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BC 자원이 다 이제 신재생 다 에너지야. 그런데 지금 A는 봤더니 요 비금치 지역 보니까 어디야? 전남이야, 전남. 전남. 전남에 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전북이네. 좀 전에 아까 본 거네, 그죠? 전북. 경북이야. 경북. 그 다음에 충남, 경남, 그리고 기타.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태양광이 되겠네, 이제? 태양광. 태양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A를, 그래프를 봤더니 태양광이 2099년도에 적었었는데, 어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태양광. 우리 지금 주변에 태양광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B. B는 봤더니, 제일 많은 지역이 강원도야, 강원도. 강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제주. 제주가 나왔네요. 제주. 제주가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주, 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이렇게 비금찜 지역들, 경북, 경북. 강원, 제주, 경북. 제주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지금 보니까 전남, 이거 어디야? 전남이 4위등이네. 전남. 그 다음에 뭐 경남. 1, 2, 3위. 요거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걸 뭐가 된다? 풍력이죠, 풍력. 그 다음에 C는 봤더니 역시 강원이 최고로 많아. 강원. 이거 헷갈리는데요, 그죠? 강원.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을 봤더니, 두 번째로 많은 지역들을 봤더니 충북이야, 충북. 충북이 처음 나왔어, 충북이. 충북. 그 다음에 나온 게 경기도가 나왔네, 경기. 그 다음에 나온 게 경북이 나왔어, 경북. 경북. 그리고 경남도 나오고. 여기에서 강원도가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강원도가 나왔는데 충북이 나왔다. 그럼 이건 수력이에요, 수력. 그럼 요 C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 한 거하고 좀 틀려. 그럼 여기에서는 양수식 발전을 제외했대요. 수력에서 양수 발전은 제외시켰다라고서 얘기를 했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양수 발전을 빼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충북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력에서는 2등, 3등. 연도마다 틀리지만은 여기서는 2017년이니까 2등 정도 하고 있네요. 그죠? 강원, 충북. 충북에 무슨 댐이 있을까요? 두 개의 큰 댐이 있어요. 두 개의 큰 댐이 있는데 충주댐이 있고요. 저기 청주에서 대전 방향으로 내려가는 지역 가면 대청댐이라고 해서 대청댐. 이런 댐에서 좀 많이 생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청주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대청댐이 있거든. 그래서 이 충주댐은 저수장이 엄청 많은 거거든. 충주댐 때문에 지금 충주호, 여기 제천에서는 청풍호라 부르잖아. 단양까지 이 물 다 이렇게 많은 물들이 차여 있는 이유가 충주댐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시간에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수적 봐봐. 여기서 수적은 양수식, 여기는 1차 에너지 시도별 생산 비율에서 요거에는 양수식을 다 합친 거야. 양수식 발전소를. 그래서 1등이 어디야? 1등이 쭉 비금치는 보니까 경상북도가 1등이야, 경북이. 경북이 1등이고, 2등은 강원도야. 강원도에도 양수식 발전소가 있어요. 3등을 봤더니 경남이야, 경남. 4등을 봤더니 경기도야. 5등을 봤더니 전라북도야. 근데 충청북도는 없어.
근데 여기가 다 등수 안에 충청북도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충청북도에는 양수직 발전소가 없어요. 여기는 양수직 발전소가 다 있거든요. 하나씩 봐보면 특히 경상도에 많아요.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의 예천 양수, 그죠? 청송 양수,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여기에 산청 양수, 여기에 삼당진 양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전라북도 지역에는 무주 양수가 있어. 무주 양수. 그다음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도에는 청평 양수가 있어요. 강원도에는 양양 양수가 있어. 충청북도에 양수가 없다라는 거지. 양수직 발전소가. 대청대가 충청댐 요거야 요거. 그러다 보니까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충청북도가 2등이라는 순위에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1차 에너지원별로 할 때는 포함이 안 된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충북이 등장한다라는 정도를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 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꾸준히 비는 증가하고 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풍력. 그 다음에 C는 수력이잖아. 수력이라는 것은 계절에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해는 비가 적게 올 수 있겠지, 그지?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발전량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가뭄이 들 때 이렇게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겠지, 그지? 아무래도 2020년도에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 올해 많이 왔잖아, 그지? 계절의 어떤 기울하고 강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편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C가 수력이구나. 하지만 그 비중을 봤더니 태양광이 제일 많고 2017년,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풍력이 좀 더 적구나라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발전량이 많다. 태양광이지, 태양광. 일조량 전남 전북에 굉장히 높다. B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발전량이 적으며 강원, 제주, 경북에서 생산량이 높은 풍력이다. 풍력. B는 풍력. C는 대하천의 중상류 지역. 하류가 아니라 중상류 지역. 왜냐면 산지가 있어야만 낙차를 확보할 수 있겠지. 강원, 충북이 들어가 있는 거에 유의해 주면 되고. 그래서 좀 포인트가 있거든, 문제 풀 때. 얘는 제주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얘는 충북을 가지고서 풀고, 얘 같은 경우에 전남, 전북을 갖고서 문제를 풀고, 신재생에서, 에너지에서. 그런 포인트를 좀 읽어두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나에 제시된 자원의 유형 변화를 그림에 AC에서 고른 것은 강원도의 땡땡광업소는 3,000명이 넘는 광부가 연간 수십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었대요. 근데 최근 국내 최대 탄광이었지만 폐광했대. 그러면 생산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경제적 의미죠. 어떻게 된 거야? 폐광했으니까 여기로 간 거지. 여기로. C네 여기 C, 그지?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 아니야? B는 아니야. B는 여기는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뭐 제약은 뭐뭐 꽃씨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이용해 위장 질환에 좋은 신약을 개발했대요. 이 꽃씨는 이 기술이 개발되고 되면서 한 번에 획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지. 이때 여기 A는 요 꽃씨는 기술적으로 어느 순간 딱 개발한 거야. 개발하면서 경제성까지 바로 갖추게 된 거지. 따라서 A가 되겠지, 그지?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CA가 되겠지, 그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 2번. AD 광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천 양양 하면 뭐야? 이거 강원도에 있죠, 그죠? 뭐 철광석이네, 그지? 철광석. 제철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북한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된다. 북한에 많고 남한에는 조금 소량 매장. 대부분 수입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영월에 많았대요. 영월 상동이라는 지역에 많았지. 상동. 특수광 화금 원료. 중국산 수입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거 뭐야? 텅스텐이지. 텅스텐. 그리고 산천과 하동. 경상남도거든요. 산천과 하동. 경남에 많고 강원도에 많고 경북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 그지? 경남에 가장 많았고 강원도 이런 지역에 많았던 것들 뭐야? 고령토지, 고령토. 도자기, 불에 잘 번지는 벽돌, 화장품의 원료. 화장품 접착력이 있어서 잘 먹는다 그랬지, 그지? 대체로 백색을 띠거나 정제 후 백색을 띈다. 그러니까 삼척과 단양, 삼척 시멘트 공장 많아요. 단양도 시멘트 공장 많지, 그지? 요거는 석회석이 되겠지, 석회석. 고생대 조선노충군, 조선노충군은 고생대 전기 해성층이다. 삼엽충과 같은
어떤 갑각류, 이게 딱딱한 어떤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화석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A는 주로 신생대 지층에 분포한다. A는 주로 신생대 지층에 분포한다. 네, 틀렸습니다. A는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A는 철광석이잖아. 그럼 배운 적이 없는데 고생대 이전을 뭐라 불러? 고생대의 첫 시기를 뭐라 불러? 고생대의 첫 시기를 첫 시기를 캄브리아기라고 하거든요. 캄브리아기. 고생대가 1, 2, 3, 4, 5, 6, 6개의 시기가 있거든요. 캄브리아기, 고르도피스기, 실루리아기, 대분기, 석탄기, 페룸기 6개의 시기가 있는데 캄브리아기보다 앞섰으니까 뭐라 부를까요? 이때를 선 캄브리아기 이렇게 부르겠지. 먼저 앞선 거 선 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기 또는 시원생대 이렇게 불러요. 또는 시원생대, 시생대와 원생대가 선캄브리아기거든요. 네, 틀렸어요. A는 주로 신생대 지층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신생대 지층에 주로 분포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우리 배운 것 중에는 갈탄. 역청탄은 중생대, 무연탄은 고생대였지, 그지?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신생대 지층에 주로 분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신생대. C는 금속 광물이다. C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광물이지, 그지? 틀렸네요. B는 A보다 수입량이 많다. B는 텅스텐은 철광석보다 수입량이 많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텅스텐을 많이 쓸까? 철을 많이 쓸까?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 철이거든요. 따라 틀렸습니다. C는 고령토는 D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 시멘트와 고령토, 시멘트가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했지, 그지? 틀렸습니다. D는 A보다 가채 연수가 길다. 그치? 가채 연수가 가장 긴 것,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은 시멘트라 그랬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래요. 화석 에너지입니까? 예, 이거 다 화석 에너지네, 그지? 주로 고생대지층, 이 중에서 고생대지층에 주로 분포하는 건 뭐야? 주로 고생대지층은 석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아니오로 갔어요. 물론 석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지? 근데 주로 많이 석탄은 고생대지층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까? 국내 1차 에너지 소비량 가장 많은 거 뭐였어요? 석유였었지, 석유. 가정용 연료, 오염물질 적게 배출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건 천연가스네, 그지? 천연가스. 이렇게 놓고서 풀면 되겠네. 그러면 A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A. 아니죠. 석탄은 뭐야? 우리나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생산한다 그랬어요? 강원도. 강원도 지역에 태백과 삼척에서 생산하고 있고, 전남의 화순이라는 지역에서 조금 생산하고 있죠. 그죠?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전량은 아니지, 그지? 석유나 석유가 가장 가깝겠네요. C. 국내 생산량은 강원도가 가장 많다. 천연가스는 다 어디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어요? 전량? 울산에서, 그지? 울산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죠? 양은 적지만 틀렸습니다. B는 A보다 수송용, B는 A보다 석유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수송용 연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네, 그지? C는 A보다, 천연가스는 B보다 화력발전의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 맞지, 그지? 화력발전의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건 뭐였어요? 요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석탄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였고, 그 다음에 석유였지, 석유. 근데 석유는 거의 양적으로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두 개가 대부분이야. 몇 퍼센트 안 돼. 뭐 1.5%만 이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얘였지, 얘. 그지? 몇 퍼센트냐면 석유 1.5%예요. 석유 전기 생산하는 게 1.5%예요. 근데 여기 석탄은 봤더니 43.1%, 천연가스는 22.2%예요. D극과 리을이 정답이겠네. 정답은 5번이네요. 그죠? 5번. 4번. 그래프는 요걸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4번. 그래프는 어느 재생 불가능한 자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래요. 재생 불가능한 자원. 가령 화석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화석 에너지다.
생산되는 에너지 중에서 석유? 이렇게 생각하고서 문제 풀면 좀 쉬울 것 같아. 고갈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가는 봤더니 요게 지금 실선이 변화 전이고 점선이 변화 후네요. 변화 전에는 이렇게 지금 재생 불가능한 전인데 고갈 시기를 봤더니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 후 어떻게 됐어요? 사용량이 어떻게 됐어요?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 그지? 그러면서 고갈 시기는 어때요? 앞당겨줬잖아. 이만큼 앞당겨줬잖아, 그지? 이 말은 뭐야? 소비량이 증가해서 자원이 빨리 고갈됐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정답은 가와 관련된 것들은 기억이다.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이만큼 증가했잖아. 증가하면 자원의 고갈 시기는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니까는 소비량이 오히려 고갈 시기가 오히려 길어졌어요. 길어졌어. 그리고 일정 시기 때 보니까는 자원의 소비량은 오히려 좀 감소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니은일 것 같기도 하고 디귿일 것 같기도 한데 디귿을 먼저 볼게요. 자원을 재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 자원이 아니라 다른 자원을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가 고갈되는 시기가 앞으로 30년 후라고 칩시다. 그런데 석유 말고 뭐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하면 석유의 사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냥 바이오 에너지나 뭐 수소 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쳐요. 그럼 석유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겠지, 그지? 자원을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할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디귿이 바로 요거에 해당돼요. 그럼 니은 왜 틀렸냐면, 선생님 새로운 자원의 외장지를 개발하면 당연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량은 증가한다라는 거지. 석유가 여기 100이 있었는데 석유가 또 300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시기는 늦어지겠지만은 소비량이 감소할까요? 석유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봐봐. 일정 구간 동안 요만큼씩 석유 소비량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 그치? 오히려 새로운 석유가 많이 발견되면 여기보다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를 니은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어떤 요 생산량이니까 여기가 지금 생산량이니까 생산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석유 자원의 생산량은 증가한다라는 거지. 왜 새로운 매장지가 또 개발됐으니까. 또한 고갈 시기 어, 뭐지? 고갈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고갈 시기는 어, 늦춰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는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고갈 시기가 늦어진다, 고갈 시기가 좀 늦어진다라는 건 맞는데 자원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이 또 너무 많아졌으니까 생산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가는 기억, 나는 디귿에 해당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까지만 볼게요. 5번. 그래프는 1차 에너지 소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더니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래. 근데 우리가 이런 자원 문제가 나오면 데이터 나올 때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게 우리가 저기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현재 기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1차 에너지 소비량 어떻게 됐어요? 1차 에너지 소비량 뭐가 제일 많았었어요? 뭐가 제일 많았어? 이게 석유가 제일 많았지, 그지? 그 다음 뭐였어? 석탄이었잖아. 그 다음 뭐였어? 천연가스였지, 그지? 그 다음 뭐였어요? 원자력이었잖아. 원자력. 그 외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 안에 무슨 수력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2010년 60% 제일 높은 거 얘네, 그지? A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석유가 되겠지. 석유가 될 테고, 두 번째로 많은 거 B가 뭐가 돼요? 석탄이 되는 거지. 석탄. 세 번째로 많은 게 D야. D. 세 번째로 많은 게, 그지? C가 많은 게 아니야. D가 더 많은 거야. 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거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니까 D가 뭐야? D가 천연 가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마지막 C가 원자력이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지. 원자력. 이해했죠? 근데 이렇게 보면 1990년에는 역시 석유가 제일 많이 쓰였고, 두 번째 석탄, 근데 세 번째가 원자력이었다는 거죠. 원자력. 이때는 1990년에는 천연가스가 활발하게 쓰여질 때가 아니었어. 그래서 천연가스가 거의 한 뭐 요 정도 됐을 때야. 그런데 2000년, 2017년을 가지고 기준으로 좀 보는 게 문제 푸는 게 쉽다 그랬지, 그지? 현재 순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이렇게 보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면 A는 냉동 액화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뭘까요? 냉동 액화 기술과 관련된 것은 뭐야? 천연가스. 여기서 천연가스가 뭐였어? D네, D, 그지? D. 냉동 액화식 가스는 기체니까 부피가 크잖아. 이거를 액체화 시키는 거야. 얘네 LNG 선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보관해서 이게 카타르나 이런 이란에서 수입해서 오거든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냉동 액화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이 LNG선인데, LNG선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이런 선박들 액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스가 널리 쓰이게 됐다는 거지. 이동시킬 수,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틀렸고요. B는 석탄이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아니지, 그지? 국내에서 생산되잖아요. 강원도 태백, 삼척, 전남의 화순에서 생산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틀렸고요. C는 주로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C는 주로 수송용으로 이용돼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거 주로 석유지, 석유. C는 지금 뭐였어? 원자력이야, 원자력. 주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그지? 그다음 B. 석탄은 D가 뭐야? 천연가스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4번이 정답이네, 그지?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해요. 오염물질은 화석 에너지 중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가 가장 적게 배출합니다. D는 A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상용화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 시기가 이르다. D는 보니까는 D가 지금 뭐였어요? 천연가스야. 천연가스가 먼저 사용됐을까? A. 석유가 먼저 상용화 됐을까? 석유가 먼저 사용됐지, 그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석유는 널리 쓰였다고 했잖아. 하지만 천연가스는 거의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1990년대 이후에. 왜냐면 이 액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활발히 쓰인 것들이 천연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정답은 4번이네. 지도의 주요 발전 설비 분포이다. 발전하면 수력, 화력, 원자력 중에 하나이다. 근데 A, B, C가 나오고 있어요. A는 봤더니 뭐 양수 막 나와 있네, 그지? 뭐 부주 양수, 충주, 대청, 뭐 이렇게 양양 양수. 이게 뭐야? 수력 발전이네, 그지? 수력 발전이네. 근데 B는 봤더니 이렇게 뭐 당진, 보령, 태안, 뭐 서촌에도 있네요, 그죠? 서촌, 충남 지역. 그리고 여기 뭐 삼천포 경남이야. 하동 경남이에요. 그리고 뭐 광양, 전남, 뭐 이런 지역, 여수 이런 지역에 있네, 그지? 뭐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뭐 영월에도 좀 있긴 있어요. 영월에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야.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 인천, 영흥. 아까 영흥도 아까 선생님이 시화호 할 때 화력발전소 같은 데가 영흥 화력발전소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디에 좀 많이 많냐면 충남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쭉 봤더니 여기 경남에도 좀 많네요, 그죠? 경남. 그리고 여기 경기, 그리고 여기 뭐 전남에도 있고, 여기
뭐 이런 적이 있다. 화력발전소지, 그죠?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 4군데가 아니라 5군데 있어요. 5군데. 1. 어디야? 울진. 울진과 월성. 신월성과 월성. 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어디야? 경북. 그지? 경북. 그 다음에 영광.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전남이지, 전남. 영광구비, 전남. 그 다음에 부산. 요 고리는, 요건 부산이지, 그지? 부산. 요 신고리는 뭐였어? 울산이라 그랬지, 울산. 그래서 경북에 2군데, 그리고 울산, 부산, 전남에서 이런 지역에 있는 거. 원자력이겠죠, 원자력. C는 원자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거는 C에 해당되겠지,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은 기후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후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야? 수적 발전이죠. 수적 발전은 A가 되겠지, A. B는 A보다 발전 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량이 많다. B는 뭐야?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석탄 화력발전소라 그랬지, 그지? 그 다음 A. 수적발전소는 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지, 그지? 정답은 3번이네, 그지? 3번. C. 원자력발전은 B.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보다 발전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 아니지, 그지?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많이 드는 것은 수적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비용.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거는 몰라도 돼요.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쌤도 몰라. 많이 든다. 뭐보다? 화력발전소보다. 건설 비용 얘가 많이 들지, 그지? 근데 유지 비용은 얘가 더 많이 들어요. 왜? 계속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되니까. 따라서 4번도 틀렸어. 더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ASC 중 발전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는 A가 가장 높다? 물은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틀렸지, 그지? 따라서 틀렸어. 그럼 정답은 여기는 3번이 되겠네, 3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7, 8번 문제랑 실전 문제랑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